야, 이거 진짜 어떡하나요? 벌써부터 뭐 큰일 났다 소리부터 시작해서 폭망이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던데 과연 그럴까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오고 언론사에서도 가격 인상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기아가 영업 지점에 가격 인상 폭이 크다고 공지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두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5천만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패밀리카인데 판매량이 괜찮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 출시 직전 예상 가격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판매량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니발 사전 계약이 이번 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딱 어떻냐면 가격 공개 전에 여러가지 정보가 어느 정도 모여서 언론사에서도 예상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완전 변경급 부분 변경 모델이다. 흔히 얘기하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는 공식 사진으로도 공개가 됐잖아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보다 외관 디자인 변화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카니발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을 포함하면 5천만 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이미 가격 인상이 클 거라는 건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기아가 본사 차원에서 영업 지점에 안내문을 보냈잖아요. 이 안내문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카니발 판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며 인상 예상폭은 클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렌토를 봐도 가격 인상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가 최근에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트림별로 적게는 175만원, 많게는 199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30만원을 올렸는데, 이때랑 비교하면 인상폭이 꽤 큰 거죠. 소렌토는 누가 뭐래도 하이브리드가 가장 잘 팔리는 차입니다. 트림별 가격이 전륜구동 모델은 3,786만원부터 4,539만원, 4륜구동 모델은 시작 가격이 4,161만원으로 이미 4천만원을 넘겼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은 기본 가격이 4,915만원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으로 사양을 맞추면 가격은 5,472만원까지 오릅니다. 소렌토도 이미 4천만원을 기본으로 넘기고 있고, 풀옵션 모델은 거의 5,500만원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면 5천만원을 훌쩍 넘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소렌토보다 차체는 크고 파워트레인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딱 전망되고 있는 수치가,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은 트림별로 200에서 300만원 이상,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 대비 500에서 600만원 정도 비쌀 거란 거죠.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와, 저거 비싸서 누가 사냐? 가격을 계속 올리네? 이쯤 되면 큰일 났다고 본다, 뭐 이런 건데 과연 그럴까요?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주춤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면 이미 선례가 너무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소렌토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계약자의 80% 정도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가솔린과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이란 거죠. 물론 카니발에 2.5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1.6 가솔린 터보 기반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게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카니발만 놓고 봐도 어차피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팔리던 차가 가격을 올리면 그건 문제죠. 그런데 올해 국산차 판매량 3위를 달리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올려도 찾을 사람이 많은 차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풀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소비자들이 풀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11인승은 단종된다고 하니 7인승과 9인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현재 가격 범위가 3,180만원부터 4,450만원입니다. 300만원 정도가 오른다고 했으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3,480만원부터 4,75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러면 중간 가격인 4천만원 내외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기서 6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면서요. 그러면 대략 4천만원 시작에 5,400만원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4천만원 선에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옵션 선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건 취향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두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KGM이 미니밴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거의 유일한 국산 미니밴이잖아요. 카니발 대신 스타리아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카니발은 승용 미니밴이라면 스타리아는 상용차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카니발만 봤을 때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판매량 5위권에 있는 차들 중에 포터를 제외하면 가장 모델 종류가 적은 차가 카니발입니다.
그랜저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3.5 LPG, 그리고 가솔린 3.5까지 엔진 종류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스포티지도 많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터보, 2.0 LPG, 2.0 디젤까지 4가지입니다. 소렌토도 많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2.2 디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가지 모두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2.2 디젤 아니면 고백이랑 3.5 가솔린이거든요. 그런데도 판매량 3위를 하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미르벤 시장에서 보면 카니발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카니발만 봐도 선택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팔린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란 건데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이란 선택지가 있고 기존에 선택할 수 있던 것보다 하이브리드가 추가됨으로써 종류도 다양해지고 후면 방향 지지등 위치라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자잘한 요구사항들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판매량 하락은 거의 없을 거란 거죠. 그렇다고 다른 차로 넘어가자니 그럴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토요타 시에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감안해도 시작 가격이 이미 7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900만 원대였는데 최근에 가격이 또 오른 겁니다. 오디세이도 보면 얘는 또 3.5 가솔린 모델만 팔거든요. 6,050만 원입니다. 카니발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거죠. 그렇다고 알파드로 넘어가기도 힘듭니다. 이쪽은 아예 다른 세계잖아요. 9,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진짜 어지간하면 카니발 판매량은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카니발 판매량에 주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KGM이 미르벤을 출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카니발보다 저렴하게 나올 거고 4륜구동 모델도 있을 거고 디자인도 잘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카니발하고 겹치던 차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겹치는 경쟁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카니발 판매량이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만약 그럼에도 판매량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기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올랐다는 게 일단 변화 포인트인 거잖아요. 만약 이런 전망에도 판매량이 하락한다면 기존 카니발 구매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많이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혹은 풀체인지 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유지하는 전략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상승한다면 딱히 가성비 때문에 카니발을 사는 건 아니고 미르벤 시장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는 거다. 여기에 카니발만 본다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기는 매우 힘든 차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계약 시점에 맞춰서 카니발 상품 정보랑 옵션표, 가격표 이런 게 모두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나올지 나간 이후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KGM 미르벤도 더욱 기대되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코란도 투리스모까지는 실패작이었잖아요. 미르벤으로 나왔으면서 슬라이딩 도어도 없고 승차감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상품성이 좋은 차도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라도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조금 있었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 계획이 잡힌 미르벤은 카니발하고 완벽하게 겹칩니다. 파워트레인도 겹치고 슬라이딩 도어도 달고 나오고 여기에 카니발에는 없는 4륜구동 모델도 있을 거고 디자인도 잘 나올 거라고 하니 KGM이 카니발을 잡는다는 게 기대된다기보단 이 대결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카니발이 1998년에 처음 출시됐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르벤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었고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런 승합차들하고 수요를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승합차가 거의 사라졌고 미르벤이라는 개념도 한국 시장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 승용 미니밴 개념이 정착한 뒤로 한결같이 카니발 독점 시장이었고 KGM 미니밴이 나온다면 처음으로 독점 시장이 깨지는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세부 옵션이나 가격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